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잔소리 한 3가지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널 위한 잔소리. 우리 잔소리 캐스트 가끔 오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잔소리는 이 칠판에다 적어놨는데 지금 촬영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PPT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멋진 PPT보다 선생님의 판서로 한번 잔소리를 떠들어 볼게요. 자, 선택 과목에 대한 올바른 루틴, 수험생활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확통, 미적, 기하라는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야. 이 3월 딱 시작 전 개념을 한 번씩은 딱 끝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개념만 하진 않잖아, 그죠? 그 개념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시키는지까지 공부를 하실 텐데 개념과 기출 중에 개념 이해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거고 그것을 어떻게 기출에 접목을 시키는지 공부를 하는 그 시즌 1 일반적으로 1, 2월인데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3월 중순까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3월 말까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이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슷하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확통을 하다 보면 뒤쪽에 통계 파트, 여기는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왠지 시즌 1이라는 내가 하기로 약속한 첫 번째 한 바퀴 안에 통계까지 꼭 다 할 필요가 있을까? 유평 범위 자체에 통계가 안 나오는데 그냥 확률까지, 일단 중요한 게 확률이니까 확률까지만 하고 뒀다가 고3이라면 3평 대비 먼저 하고 내신하고 가다가 6평 전후에 또는 내신 본 후에 하여튼 어떤 다른 기점을 기준으로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N수생도 비슷할 수 있어. 미적 선택자들은 미분까지 하고 나면, 즉 도함수 활용으로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까지 하고 나면 이 적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어렵거든요. 또 이 미적분은 적분 끝까지 지금 꼭 한번 끝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갈등이 막 생기기 시작해. 요 시점쯤에는 대부분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거라고요. 기하는 마찬가지죠. 두말할 나위 없이 공간이 나오잖아. 공간이. 뒷부분은 살짝 뒀다가 나중에 할까라는 감정, 그런 유혹이 막 들 때예요. 근데 그거 절대 그 유혹에 흔들리면 안 돼.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올바른 잘못된 루틴부터 얘기해 볼까요? 잘못된 루틴. 내가 1년 내내 선택 과목에 휘둘리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가 내가 개념의 접목인 기출까지 1회독 하기로 했던 그 기간까지 1회독을 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선택 과목인 미적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또 미적 기준으로 이야기하죠. 안녕 미적, 그죠? 안녕 기하도, 네. 미적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미분까지 하고 나서 적분은 나중에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3월 학평은 더더욱 극한밖에 안 나오잖아. 수열의 극한. 그래. 3평 지나고 해야지. 근데 내신에 쫓겨.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 6평 보기 전엔 해야지 생각해. 근데 6평은 미분까지밖에 안 들어가. 딱 반. 6평은 잘 보고 싶거든요. 3월 학평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 6평 미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6평 보고 그 다음 여름에 적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해. 여름이 되잖아요. 막상 6평 끝나고 6평 시험이 이랬어 저랬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풀어야 돼. 방향성이 이래야 돼. 막 하면 여름에 적분 쪽 제대로 해야지, 공간 쪽 제대로 해야지, 통계 별로 안 어려우니까 여름에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여름에 엔제, 실무, 올해는 이런 문제가 유행이야 라는 그 막 문제풀이의 분위기 속에서 그때라도 하면 되는데 그 분위기 속에서 내가 남겨놓은 뒷부분을 차분히 제대로 개념과 기출로 짚어가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 이건 보통 정신력으로는 쉽지 않아. 차라리 반수색이면 여름이 시작이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개념과 기출로 채우면서 엔제 실무를 해야지. 요 마음가짐이 별로 급하지 않은데 겨울부터 공부를 시작한 지금 여러분들 또는
재수를 시작하는, N수를 시작하는 2월 중순 이때쯤 시작하는 여러분들 처음 1회독에 대한 기간이 끝날 때 반드시 선택 과목도 끝나야 돼요. 남겨놓으면 안 돼. 그 남겨놓은 게 결국 여름에 잘 공부로 이어지지 않고, 올바른 공부로 이어지지 않고, 그리고 구평 전후가 되면 미적분은 마지막 적분 쪽이, 기하는 마지막 공간 도형 쪽이, 확통 선택자들은 쉬운데도 불구하고 통계 쪽이 자신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능장에 들어가면서 결국은 그 뒤에 대한 자신감이 앞으로도 영향을 미치죠. 이 올바른 루틴의 가장 중요한 건, 정말 너무 중요한 건 딱 개념 기출, 그리고 그것을 누적 복습하면서 기출과 N제, 그리고 그걸 또 누적 복습하면서 N제와 실무, 흔들리지 않고 개념 기출, N제, 실무까지 선택 과목도 공통 과목과 다를 바 없이 제대로 탄탄하게 공부하고 수능 보러 가려면 이 올바른 루틴을 수험생활 동안 행하려면 반드시 시즌 1 또는 내가 1회독을 하기로 한 그 끝, 3월 중순이 됐든 3월 말이 됐든 빨리 다른 공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막 문제를 푸니까 주변에서 나도 N제 풀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흔들리면서 넘어가지 마시고 끝까지 하기로 했던 걸 해야 된다. 선택 과목까지, 낯선 이 선택 과목까지 제대로 체화시키고 수능장에서 선택 과목 때문에 표점이 막 낮아지는 일을 겪지 않으려면 올바른 1년의 루틴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1회독 끝을 봐야 돼. 너무나 중요한 잔소리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거 꼭 지키시고, 공통 과목은 말할 나위가 없죠. 자,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시즌 1에서 우리가 끝내기로 한 것을 정확히 끝내주는 것. 내가 한 번은 봐야 되는, 우리 수강생 기준으로 보자면 개념 에센스, 끝을 내주는 것. 그 끝맺음이,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끝이 곧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뒤에 좀 남았는데, 아직 정확히 끝맺음을 하지 않았는데 막 문제풀이로 막 넘어가. 주변에서 그들도 사실은 정확한 끝을 보지 않고 넘어가고 있는 중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막 휘둘려서 나도 문제 풀어야겠어, 막 넘어가. 그러면 그건 사실은 도피일 수 있다. 내가 도망가는 거야. 끝을 내지 않았어. 끝을 내지 않은 시작은 사실은 허상일 수 있어. 제대로 된 시작일 수가 없잖아. 끝을 내고 마무리를 딱 짓는 것, 그 마지막을 본다는 게, 끝을 낸다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일반적으로 인간이 살아갈 때 시작은 하지만 끝을 내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끝을 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야. 마지막에 되게 고통스러워. 그냥 별거 아니지만 끝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끝을 끝까지 참아내고 한다. 남들이 막 어디로 뛰어가고 날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꿋꿋하게 여기서 끝을 낸다. 그 자체가 매우 대단한 거고, 그 끝을 내면 자연스럽게 시작으로 이어져.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하는데 무리가 없어. 불안감도 없어. 편안하게 시작을 할 수 있어. 진정 제대로 끝내는 게 그게 시작이야. 끝내기 전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는 핑계로 도망가지 마시고, 그것은 허상이야. 시작도 아니야. 또 하나 벌릴 뿐이지. 끝까지 하세요. 끝맺음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3월 학평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해요. 3월 학평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봐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입성하고 지금까지 3월 학평 되게 강조해. 강조하는 이유는 3월 학평 성적으로 대학 가기 때문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 때 수능은 조금 그렇지만 3월 학평은 잘 나왔어요 라고 말한다면 뭐 면접관이 뭐 플러스 알파라도 주냐? 안 주잖아요. 3월 학평의 성적, 그 결과는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 굳이 따지면 0%죠. 그 결과값은. 근데 3월 학평은 왜 중요하냐면 3월 학평을 통해서 나의 끝맺음을 확인하는 거야. 3월 학평을 기점으로 한번 끝내잖아. 그리고 제대로 끝냈는지를 3월 학평을 통해서 확인해. 물론 선택 과목까지 전범위가 들어가진 않지만 수원 수투를 끝까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3월 학평을 통해서.
3월 학평 직전에 뭐 N수생은 3월 학평 안 보잖아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 N수생도 3월 학평 뽑아서 스스로 혼자 보셔야 돼요. 그 하루의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야. 그 어떤 문제를 하루 동안 푸는 것보다 수능에 힌트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문제들로 하루를 보내게 될걸요, 아마도. 그 3월 학평은 그의 수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3월 학평은 전년도 수능을 분석해서 내는 시험이지만 결국은 이 3월 학평이 그의 수능의 길잡이가 돼주고 이 3월 학평이 독립적으로 단독으로 아무런 어떤 공감대 없이 올해의 수능에 대한 공유되는 어떤 정보 없이 그냥 단독으로 아무렇게나 내는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3월 학평부터 그의 수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시험이야. 그래서 3월 학평을 기준으로 3월 학평에 대한 문항들에 대한 학습으로 이 1년의 수험생활의 방향성을 그나마 100%는 아니지만 1, 20%, 또 많게는 3, 40, 50%까지 확정하면서 나갈 수 있어. 3월 학평 되게 중요해요. 3월 학평은 본인이 시즌 1까지 공통 과목에 대해서라도 개념 기출 또는 전년도 수능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끝맺음의 확인이고, 또한 중요한 건 이 3월 학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1년 동안의 첫 시험이잖아. 그 첫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이후 만나는 다양한 여러 시험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3월 학평을 열심히 준비하는 그 과정, 그것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중요한 시험이에요. 보통 인간은 또 끝을 맺기를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큰 압박감을 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큰 어떤 행사를 앞두고 있으면 그 바로 직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는 열심히 준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하다가 막상 직전 그 시험이, 뭐 일반적으로 시험이 되겠죠. 내신을 여러 번 겪어본 여러분들 또는 뭐 수능도 겪어본 여러분들 아마 알 거야. 시험이 바로 직전으로 다가오면 갑자기 도망가고 싶어져. 갑자기 안 될 것만 같고 그 불안감에 의해서 아 그래 다음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야지 라는 도피를 막 하거든요. 이 3월 학평도 되게 비슷한 증상들을 보여요. 3월 학평이 한 달 정도 남을 때, 한 3주 남을 때는 그래 열심히 3월 학평 준비해야지 나의 첫 시험이니까 라고 하다가 막상 1주 정도 남으면 그래 3월 학평은 아니 다들 안 중요하대. 평가원 시험이 아니야. 그러니까 6평 열심히 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기가 쉬워. 그게 바로 그때 인간의 본능 중 하나인 것 같아. 큰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 시험 가까이 가면 오히려 내려놔 버리는 것. 그 다음을 준비하고 싶어지는 것. 끝이 다가오면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고 큰 시험이 다가오면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싶고 그러면 왠지 잘할 것 같고 이것도 끝맺음과 비슷하게 어떤 고통이 주는 본능적인 압박감이 주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 같아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또 6평 직전에 비슷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거지. 6평은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지. 근데 6평이 한 일주일 남아. 그러면 아 왠지 이번 6평은 범위가 전범위도 아니고 그럼 여름에 열심히 다 채워서 9평 열심히 봐야지. 9평 딱 직전 오면 막상 긴 것 같았던 시간이 다 지나가고 9평이 한 일주일 남으면 또는 한 2주 남으면 그땐 좀 텀이 길어져 또. 그래 9평 끊어서 열심히 하느니 그냥 수능 공부 준비해야지. 어차피 수능이 중요하니까. 자, 선생님이 기침을 하느라 지금 잘랐는데 앞에 말을 어디까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도피로 나쁘게 만들어지면 9평 전에도 수능 전에도 9평도 진짜 심해요. 9평 전후 되면 텀도 좀 길어져. 한 2, 3주 전부터 그래 9평 준비하느니 어차피 길게 수능 준비할 거야. 어차피 수능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 막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앉아 있어도 계속해서 공부에 대한 어떤 심적인 방황을 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게 이 수험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을 앞둔 그 시간인데 오히려 시험을 대하는 태도 3평부터 제대로 잡아버리자. 우리는 3평 열심히 준비할 거야. 특히 요즘 여러분들이 말하는 팀 오르세 3평부터 열심히 준비해요.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3평을 통해서 배우자고. 그리고 3평 결과를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는 3평을 100점 받겠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야.
3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연습하는 거죠.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을 연습하는 거야. 그 첫 연습이 3평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시험을 봤더니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어. 시험 대비로 이런 건 좀 빼고 너클을 해야겠어 라는 게 느껴질 거고, 그걸 6평에 반영해보고 또 그 9평에 반영해보고, 무려 3번이나 큰 시험에 시험 준비 과정을 연습을 해보면 어떤 걸 시험 준비로 이행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은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능 전에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수능 전에 도피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집중해서 끝까지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시작이 또 3월 학평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거지. 3월 학평을 기점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끝맺음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누적 복습 한 번 더 해서 3평 도전하는 거지.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를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수능에 시험을 보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보다 보면 문제에서 배우는 게 생겨요. 근데 그 문제들이 올해 수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올해 수능까지의 방향성을 공유해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수능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분석하시고 대응하시고, 이렇게 한 것과 안 한 것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이렇게 3평을 준비한 사람과 그냥 쓱 지나간 사람은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이런 시험을 기점으로 그 전후 훨씬 압도적으로 밀도 있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그게 1년 쌓여서 결국은 수능 결과를 만들 거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시험 모두 소중하게 받아들이자. 그것이 중요하네 안 중요하네 라는 평가를 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험생에게 주어지는 시험이야. N수생들도 꼭, 선생님과 함께하는 N수생들도 꼭 3평 다음날 시험지 뽑아서 3평 시험 꼭 치르시고 스스로.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 들어와서 이것저것 찍느라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기침해서, 마무리에 기침하는 건 거의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한의학적으로 배고픔과 기침은 살짝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했던 3가지 잔소리, 아주 컨디션이 좋을 때는 짱짱하게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 하는 사람이 되게 컨디션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 힘이 없어 보이죠? 배가 고파서 그렇다라는 거. 어쨌든 이 내용은 너무너무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니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또 다음 주에 나타나도록 할게요. 안녕.